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직도 안 누르셨다고요? 지금 눌러주세요. 옆에 그 구독 버튼 있죠? 거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버튼이 아니라 그 빨간 거 이렇게 된 거야. 오늘 저 단체톡에 저한테 뜬 거는요. 블로그 파워블로그죠. 정현태의 만리풍치라는 파워블로그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여기에 올라간 칼럼인데요. 조정진 칼럼이라는 건데 또 돌아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이요. 문재인의 여적죄를 조사하자.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칼럼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여적, 적국과 힘을 합쳐 고국의 맞섬 행위가 하나둘 밝혀지는 가운데 아직 공론화가 안 된 사건이 또 있다. 2018년 12월 20일 동해의 독도 동북방 170여 킬로미터에 있는 일본 대화퇴 일본명 야마토타이 어장 인근 공해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이다. 국내엔 일본 대잠 초계기 한국 관계토항대왕함 저공 위협 비행 사건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사건의 핵심은 북한 선박이 대화퇴 공해까지 간 게 단순 표류인지 일본 망명을 위한 것인지 대한민국 해군 1함대 기함인 3885톤급 관계토 대왕함이 작전구역을 넘어 왜 그곳까지 출동했는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대잠 초계기가 왜 관계토 대왕함과 한국 해경 5001함 상봉함을 향해 고도 150m까지 접근하며 위협 비행을 했는지, 그리고 관계토 대왕함은 왜 공격 의사를 의심받을 게 뻔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를 향해 수분간 지속적으로 조사했는지 등이다. 먼저 북한 선박의 포류 동기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 어선이 동해상에서 포류 중이던 북한 선박을 발견한 뒤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이를 접수한 해군이 관계토 대왕함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여 북한 주민 3명과 시신 한 구를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전례 없이 하루 반나절 만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의심스러운 작전이었다. 그 이전에 북한은 단순 포류자 북송에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매우 소극적이었다. 일본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북한 김정은이 강원도 원산시 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 현장 시설을 나갔는데 극심한 노역을 견디지 못한 건설 현장 군인들이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모의하다 발각됐다는 것. 대부분은 체포됐지만 4명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문 정권에 긴급 연락을 했으며, 이에 문 정권은 즉각 군경을 출동시켜 필사적인 수색에 나섰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자위대가 초계기를 출동시키자 레이더를 조사해 자위대 초계기를 쫓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다. 당시 북한 선박은 통신 장비도 달려있지 않는 소형선인데 과연 대형 구축함까지 출동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다. 또한 일본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구조를 위해 출동했다는 관계토 대왕함은 2시간 30분 동안 구조 활동 없이 마치 북한 선박과 대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선박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도 의문이다. 혹 극심한 저항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 선박이 단순 표류가 아닌 망명을 시도했다면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문 정권 들어 강제 북송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이슈였다. 집권 이후 늘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문 정권은 2017년 북한 청년 강제 송환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북한 어민 북송 의혹 사건, 2019년 4월 탈북민 3명 베트남에서 중국으로의 강제 추방 모르쇠, 같은 해 6월에는 강원 삼척항 도착 북한 어민 2명의 북한 송환에 이어 12월엔 귀순 의사를 밝힌 동해 탈북 청년 2명에 대해 사법 주권을 포기한 채 강제 북송했다. 이 외에도 문 정권은 탈북인들이 한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한 정황이 곳곳에서 노출됐다.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은 외교부 장관 청문회에서 북한 선박에 대해 북방 한계선 NLL에서 밀어내기를 했다고 실토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 인도협력 국장을 지낸 서정배는 2018년 200여 척, 2019년 158척의 북한 목선이 동해안으로 넘어왔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문 정권 시절 배로 탈북해 국내 입국한 사례가 한 명도 없다. 탈북인들을 입국하지 못하게 막거나 우여곡절 끝에 입국한 탈북인은 강제 북송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명백한 여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합동참모본부 의장격인 일본 자위대 통합망료장을 지낸 가와토 카츠토시는 한국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된 시신 한구와 3명은 김정인 암살 미수 사건에 가담한 북한군 병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반역, 반인륜적 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문 정권이 망명하려는 북한인을 체포해 북송시킨 게 사실이라면 국제난민협약 33조와 국제고문방지협약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 ICJ 기소갑니다. 남북 분단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여적 행위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소각 사건처럼 청와대가 개입한 게 드러나면 문 정권은 역사에 남을 죄를 범한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시간이 좀 걸릴 뿐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본의 아니게 당시 반인권 범죄에 가담한 해군 등 관련자의 양심 증언을 기대한다. 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양심 증언이 나오면 좋겠네요. 이게 그때 저도 기억납니다. 쭉 석연 쳐놨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방송도 했는데요. 이게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는데 이분이 이 조정진 칼럼에서 이걸 재점화하네요. 이게 또 하나의 여적죄가 된다. 이거 여적죄가 되죠.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석연 차는 게 많은 게 광개토 대왕함이 큰 군함이거든요. 이게 그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어선 넘어왔는데 이게 출동을 할 일인가? 해경이 해경이 가서 저 구해와도 되거든요. 근데 구해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구해 와야지. 왜 북한으로 돌려보내? 북한으로 돌려보내려고 이 어마어마한 광개토 대왕함이 간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 4명 북한 주민 3명하고 시신 한 군데. 그러면 시신까지 합쳐서 4명인데 그 4명 다 아주 그 보잘것없는 배였어요.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그 배가 표류 신호를 했다. 그럼 구조 작업을 하러 광개토 대왕함이 간다고? 어마어마한 군함이? 그 기동력 빠른 해경에서 출동하는 그 작은 배 있어요. 그게 훨씬 빠르거든요. 빨리 가서 구조해서 우리 쪽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 데려오지도 않고 북한으로 보내버렸다. 이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적하는 거는 일본에서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4명이 김정은을 암살하려다가 암살 미수가 되니까 이제 일본으로 이제 망명하려고 가다가 표류한 거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주장했다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한국 군함이 나타나니까 한국 군함이 나타나면 불안했을 거예요. 북한 주민. 뻔히 어느 정도 정보를 알죠. 한국은 넘어가다 걸리면 북한으로 다 보낸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럼 자기들도 죽는다는 걸 알고 저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 정부의 발표는 뭐 구조를 해서 북한으로 보냈다는데 그럼 구조하려면 빨리 구조하지. 광개토 대왕함 같은 어마어마한 군함이 갔는데 왜 2시간 반 동안 구조 활동을 안 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가 북한 그 선박하고 대치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이 가는 거죠. 북한 선박 그 선원들은 한국 광개토함 보고 어마어마한 군함이잖아요. 저기에 끌려가면 우리는 저 북한으로 보내겠구나 저놈들. 지난번에도 보낸 사례가 많으니까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못 간다. 그럼 뭐 지금 마이크로 이제 자 투항하세요 뭐 이러고 2시간 반 동안 혹시 대치한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은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 가면 안돼. 한국 가면 북한으로 돌려보낸다. 일본으로 가면 그 자기네 목숨은 살 수 있다고 그러고 절박하게 간 건데 이게 이제 북한에서 잽싸게 전통문을 보내서 이렇게 4명이 전 목선이 가니까 빨리 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북한의 어떤 명령문 같은 게 내려와서 수색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 칼럼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윤석열 정부가 밝혀달라. 이거는 엄청난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여적죄가 된다. 문재인이 어떻게 북한하고 내통을 해서 북한에서 살라고 일본으로 망명을 가던 배를 그걸 군함을 출동시켜서 잡아다가 북한에 인계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적죄 플러스 이건 살인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나포에서 북한으로 보냈으니까 이건 살인죄죠. 이렇게 했다는 지금 의심인데 이거 좀 윤석열 정부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기록들이 광개토 대왕함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출동을 했으니까 일본
일본하고의 그 수사 협조를 하면 그때 당시에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일본은 그 통신 장비가 발달해 있으니까 어떤 그 목선에 대한 그 감청이랄지 그다음에 이 광개토 대왕이 출동해서 어떻게 행동한 거에 대한 어떤 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음파 추적으로 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열쇠가 일본 자위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을 해서라도 이 진실은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다. 용기를 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 공무원의 그 억울함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지금 하나씩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 여적행위가 여기 나오네요. 아, 그때 이 사건 저 기억나거든요. 그때 이상하게 초계기도 뜨고요. 야, 150m까지 접근하고 위협빙하고 야, 이게 조사라고 여기서 그러는데 레이저를 조사 계속 쏘는 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했는지 근데 조사가 이게 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이건 한판 붙자는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근접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썼을까? 북한 주민 구하려고? 그러면 구해야지. 구해 우리 대한민국으로 데려와야지. 왜 그걸 북한으로 보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요거 잘 조사하길 바랍니다. 여적죄 추가인데요. 여적죄 빠져나가지 못해. 그냥 계셔. 못 빠져나가 이제.